지금 스코어만 보더라도 게임이 안 된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게임이 안 된다. 예, 그 임기 1년 지난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 현실이죠.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시감이 있는 게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연임할 때 그때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잖아요. 대통령이 지나가다 한마디로 김민석 후보 왜 이렇게 지지율이 잘 못 나오느냐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폭등해가지고 결국에는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1등을 달리던 정모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낙심해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행동만 알기 때문에 반대편 얘기를 듣지 않는다. 친했던 분이죠. 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야말로 괴멸적 패배. 5명만 이제 최고위원이 됐는데 6등이 된 거 아니에요. 6등. 서울 빼놓고 그 전까지 1등이었는데 서울에서 떡락을 하는 바람에 6등이 됐단 말이죠. 그때 이게 또 생각이 나면서 저 이미 한 달 반 전에 대세는 굳어졌다. 대통령의 신임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에서 호남 분들이 정말 간단한 분들이 아니구나. 그럼 정치 쌉 고관여층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그렇게 김어준 유시민 작가가 반영 행보를 하고 분위기 막 조성하고 김민석 망하라고 막 친석계 말면서 구분짓고 고사를 지내고 또 이번엔 전북 갈라치기 하고 이래도 호남 분들은 굳건하게 그럼 더블 스코어 만들어 주셨습니다. 스코어 단단합니다. 자, 1대1 양자 대결. 전체에서 1대1 양자 대결을 하면 김민석 정 총리가 58.8%, 정청래 전 대표 23.4%. 네. 이거 더블 스코어 넘어갑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61.6%, 25.6%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송영길 의원표가 그대로 김민석 후보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준비가 완료돼 있어요. 이제 호남 시민들이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뭘 중심에 두고 있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사람 55.2%. 반면 주요 개혁 과제를 실현을 완수할 사람 이게 28.1%. 이 살짝 그 정청래 전 대표에게 마무리 좀 유리할 할게. 김민석 정청래 구도를 이제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호남의 민심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아무리 갈라쳐도 안 된다. 이거 호남에 우리 유권자분들은 일단 정치 관여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선거, 지방선거에서의 성과, 한계 이런 것들을 명확히 봤고 이미 2년 후에 23대 총선까지 내다보면서 누가 당대표가 돼야 하는가. 이 2년 동안의 그 임기 동안에 대표 임기 동안에 대통령이 가장 열심히 그리고 괄목할 성과를 낼 시기거든요. 이때 누가 필요한 것인가. 누가 민주당에서 지금 선장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미 확고한 그런 철학과 지향이 이제 이미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냐? 1차적인 책임은 정청래 대표의 자업자득이죠. 사실 1년간의 반명 행보의 결과입니다. 이게 그동안 앵간하셨어야죠. 최근 뭐 정권은 짧다 발언이나 뭐 90도 인사 뭐 이런 걸로 얘기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역사가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제가 그 주기도문처럼 좀 외워보겠습니다. 혁신당과의 합당, 김어준의 KTV 악수 음모론, 뉴스공장 공소취소 음모론도 있었죠. 전준철 특검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사진 사용 제한하는 걸로 논란됐었고 대통령실에서 화가 났었죠. 유시민 작가 ABC론 다 갈라쳤죠. 이재명이 픽한 김용남 파묘했습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의 증축론까지 이런 모든 것들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또 큰 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1년간 참았지. 후반에 권력이 아주 강할 때 사실 후려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제라는 건 정권 0년차, 그러니까 첫 해는 정말 강합니다. 기침만 해도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막 신라 그 왕관 앞에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이런 것처럼 대통령이 허락한 정청래 대표의 이렇게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잔치는 끝났다. 1년 동안 잘 놀았고 가라. 그러면은 올 초에 이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있었잖아요. 그 전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청와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정청래 대표 체제로는 이 국정의 성과를 담보할 수가 없다라는 분위기, 그 흐름이 있었다. 목격이 됐고요. 그러자마자 얼마 안 돼서 곧바로 합당 제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과거 그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정통의 한 멤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맘먹으려 했다. 이게 사실 그렇게 해서 망한 정치인이 정봉주 전 의원도 그렇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될 것이 확실시된 이재명 대통령을 깔보는 태도가 역력했어요.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그리고 뭐 당대표 교체 결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정청래 지도부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청와대의 기류도 그랬어요. 자기 정치만 한다. 평가를 진작에 내렸고 그 인식을 지금 김민석 후보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 총리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는 뉴스공장 및 여론조사 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기를 든 것은 역시 대통령 뜻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뜻에 발맞추지 않은 김민석 총리의 행보는 없었어요. 민주당 안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4기의 서사가 있잖아요. 다 훌륭한 대통령이고 우리는 다 그분들의 가치와 정신을 따라야 한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서 문재인은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고맙네. 그러니까 나락갈까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저한테 책을 보내주려고 했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그 책을 보낸다고 하길래 내가 욕을 했습니다. 우리 이석현 평론가. 그걸로 딱지 만들라고 그랬어요. 아니 정권을 내주고 정권을 내준 다음에 윤석열이한테 내준 다음에 그 책이 나온 거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권을 내줬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게 정권 재창출이라는 것을 전두환 이래 처음 보는 내란의 상황을 다시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행여라도 성공해서 봐.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 그런 윤석열이를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또 대통령이 되게끔 사실상 길을 깔아준 거 아닙니까? 추미애 날리고 윤석열을 계속 지키고 이런 오판과 패착에 대한 분명한 성찰 없이 민주당이 이대로 위아더 월드 원팀. 그럼 저는 그러면 거기에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홍명보 모드로 이게 팀이야. 준비 잘했네. 좋다. 이 구달이 좋네요. 이 보안 수사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를 하면은 검찰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모든 게 롤백이 됩니다. 모든 게 롤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행여나 보안 수사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민심 이반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따져야 되는데 그냥 검찰 업무를 다 빼앗고 그렇게 해서 어떤 대중적인 그런 요법을 취하고 그러면은 다음에 또 우리가 집권한다. 아니 그런 게 어떻게 보장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을 붙잡는 일이 매우 시급한데 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검찰 개혁론자들. 사람들을 분노하게 해서 선명성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당대표 뭐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여당입니다. 결과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우리 사회 주류입니다. 이제 누군가의 반사체 혹은 투쟁 대상으로만 정치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습니다. 적통론을 이야기하는 정청래 전 대표를 보면은 이분은 뭐 그 운명적으로 반사체구나. 발광체가 아니구나. 꼭 누가 있어야 돼. 정청래 곁에는 누가 있어야 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유시민 작가, 김어준 총수, 조국 전 대표 항상 누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아니 과거엔 또 그랬잖아요. 정동영 현 장관 이런 분이 또 옆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표한테 갈아탄 거 아니에요. 공천을 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분은 누가 없으면 안 되는 분이구나. 정청래는 친노를 표방하지만 친노인 적이 없었고 친문을 표방하지만 친문인 적이 없었고 친명이라고 하지만 친명인 적이 없었다. 친정치를 그동안 줄기차게 제기해 왔지만은 정작 그는 누구의 편도 아니었다. 그 국민의힘 쪽에서 아주 비슷한 그 캐릭터의 정치인이 있습니다. 누구요? 김진태 전 강원도지사. 이 부분은 이제 2012년에 국회의원 초선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4년 동안 정말 줄기차게 친박 행세를 했지만 친박 주류에선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 친구 누구야? 그래서 친박 자영업자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정청래도 결국 본인을 위한 정치지만 항상 간판을 뭘 내걸어요. 친X로. 이렇게 지금도 사실 끊임없이 친명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90도 인사도 하고. 2년 전 2024년 전당대회 때 이런 정청래의 정치를 두고 정모 후보는 명팔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앞에서는 명을 팔지만 실은 끊임없이 당을 갈라치게 하고 자기 정치를 추구한다. B시네요. B청래. 한 번이라도 좀 진심이었던 적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은 이 지지율도 아니고 왠지 뭔가 자신의 거리를 둘 것 같은 김어준도 아닙니다. 할 게 없어요. 아이템이 없어요. 의제가 없습니다. 뭐 족보 따지는 거,
보안수사권, 예. 표제, 조국당 합당 이 4개로 지금 애국가 1, 2, 3, 4절 계속 돌리고 계신 거거든요. 뇌절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뇌절. 국보 따지기도 송영길 대표한테 맡겨버렸고 보안수사권 김민석 총리가 초기에 봉쇄해버렸습니다. 네. 1인 1표제 이미 하고 있어요. 조국당 합당 지금 조국 대표님 아이돌이랑 싸우고 계십니다. 이 4가지가 다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모든 길이 봉쇄돼 있다. 늘 뭔가 그 민생과는 괴리된 권력과 관계된 권력과 정치 싸움 이렇게 상투 잡고 이런 거에 특화된 분들이긴 합니다. 네. 이분들이 30대 초반부터 노조위원장하고 네. 이랬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직 안에서 이 승부를 거는 거 이런 거에 강해요. 이제 그런 걸로는 안 먹힙니다. 공학은 있는데 진심은 없는 정치. 사회 부적응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를 발탁시켜준 게다가 총리급으로 발탁시켜준 대통령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는 내 할 말 하겠다. 어디 이런 사람이 공직에 있습니까?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면 예상대로 압승을 했다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내란 세력이 꿈틀대고 있고 부활할 것 같으니까 내 원래 있었던 홈그라운드가 거기였지. 아니야. 그런 생각이 아주 없지는 않다면 이 선거 패배로 이끈 정청래 전 대표 정말 이게 엄청난 누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겼으면 이런 일 자체가 없었을 텐데 져가지고 또 정례다. 아유 정말 참 너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습게 보이는 이 현실 자체가 너무 비루하고 참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냥 조용히 떨어진 게 아니라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제 낙선된 경우 모든 선거 패배, 민주당 선거 패배의 책임을 몽땅 다 지고 힘들었겠다 진짜. 그 당시 이제 김종민 의원이 논산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김용민 형인 줄 알고 사람들이 김용민 형인 줄 알고 김용민 김종민 그럴 정도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모든 선거 패배 책임이 저한테 집중이 되고 저는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칩거를 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욕설 문자가 날라오고 뭐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이 할 게 없잖아요. 밖으로 나가면 누가 돌 던질 것 같기도 하고 SNS에 글을 쓸 수밖에 없어. 보다가 리센 원이가 좀 핫하던데. 그래서 나는 혹은 건재하다. 또 나는 뭐 의연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심리적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럴 땐 어떡하냐? 주변에서 도와줘야 돼요. 같이 뭐 대화도 많이 나눠주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나는 어떤 형님은 전화 와가지고 봉고차에다가 그 함께 놀러 갈 여성들 태우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행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형님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막말 때문에 완전 인간 쓰레기가 됐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게 어딨냐고.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그때 이제 또 그 SNS에다 글을 쓰니까 김어준 총수가 패스워드를 바꿨어. 그때는 무척 친했습니다. 패스워드를 이렇게 공유할 정도로. 그렇지 공유할 정도로. 지금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패스워드로 좀 바꿔가지고 당분간은 글을 못 쓰게 하는 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이 뭔가 다시 정치를 재개해야 할 텐데 재개할 명분을 쌓고 싶어서 대중의 화제가 될 만한 이슈들을 찾다 보니 뭐 이번에 그 아이돌 관련해서 뭐 했노 이거 갖고 시비 거는 거. 그 아이돌은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러면 조국혁신당 청년 지지율이 0%가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 조국 전 대표 가까운 분이 어제 저한테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리셋 노라고 하더라고. 느라고 이름부터 노. 리셋노 모르시고 그러신 거. 모르고 한 얘기지. 아유 안타까워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옛날에 그래도 민주진영이 그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굉장히 앞서갔는 트렌드를 읽고 미국이 그 PC주의 막 언어 가지고 검열하다가 야당된 겁니다. 잊지 말아야 돼. 국민의힘의 강점은 뭐냐면은 그 뭔가 앞으로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면 손절치는 거. 이거는 정말 민주당이 배워야 합니다. 보세요. 아니 저 박근혜 그렇게 탄핵시키고 출당시켰잖아요. 홍준표 대표 때. 그리고 나서 완전히 젊은 이준석 씨를 당대표로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를 구속시켰던 검사를 이렇게 차기 대선 주자로 세우고 박근혜당의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민의힘이 이름도 바꿨잖아요. 이런 태도를 보면서 와 여기는 정말 무섭다. 황골탈퇴해야 되는 황골탈퇴 확실히 하고. 근데 지금 윤석열 이
시스템은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황청래 전 대표가 선거에서 이런 그 내란 세력 청산을 이제 모토로 내걸었는데 반대가 됐어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네. 묻기는커녕 뭐 4만 명인가가 출마를 해달라고 뭐 그렇게 기자회견까지 출마 요구를 하고 있고 정말 참 이런 그 어떤 가치의 전도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